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우리 아기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들어가는 부분의 테마는요. 자동차 속력과 제동거리로 들어가는 부분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심화요, 심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운동과 에너지 파트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운동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내신 특강에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심화가 될 건데 물리 파트에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뭔가 물체가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속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속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하튼 뭐 질량이 없는 애가 속력이 있는 걸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건 아니니까 질량 기본적으로 있고요. 속력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를 그 아이는 갖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결국에는 지금 자동차를 비유해서 이제 같이 보게 될 건데,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얘네들이 언제 스탑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속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내가 이제 달리기를 뛰고 있다라고 했을 때 막 뛰다가 중간에 이제 스톱을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띵 하고 멈출 수 있어요? 못 멈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동거리라고 하는 아이가 어쩔 수 없이 생겨. 그렇죠? 그럼 이 제동거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동 거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동거리, 제동거리 뭐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보자고요. 결국에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개념은 뭐냐라고 묻는다면 속력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운동 에너지를 얘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방금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렇죠? 근데 바로 띵 하고 쓰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브레이크를 밟아도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얘네들이 갑니다. 그러다가 멈춰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요. 그런 다음에 스탑. 멈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에서 완전히 정지되는 요 구간까지, 요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제동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어떤 아이가 제동거리가 길까? 이제 요거를 고민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뭐 어떻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지? 간단합니다. 물리는 무조건 공식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이가 운동 에너지잖아요. 그럼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을 밑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mv 제곱이죠. mv 제곱. 이 m은 질량 얘기하는 거죠. v는 속력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에다가 질량을 곱하고 속력의 제곱입니다. 오케이? 자, 요걸 곱했을 때 운동 에너지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동거리라고 하면은 이게 거리니까 이동거리라고 하라고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건 S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S 값. 오케이? 그러니까 W에 대한 부분이 이게 2를 구하는 공식인데, W는 FS에 해당되는 이 S 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요소들이, 그러니까 질량 혹은 속력, 요 두 마리를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함과 동시에 두 마리 중에 어떤 아이가 2배로 커졌는지, 3배로 커졌는지, 혹은 감소했는지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S라고 하는 요 이동거리 있잖아요. 이게 여기 상에서는 제동거리로 볼 거라고요. 오케이? 이 제동거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앞에 나와 있는 이 F값은 뭔가요? 이거는 마찰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마찰력은 동일하다라는 가정 하에 얘네들이 온전히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걸 볼 거냐면 제동거리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우리가 오늘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자동차 속력과 제동거리로 들어가는 파트는요, 사실상 너희들이 교과서에 혹은 실려 있거나 아니면 뭐 문제집을 본다거나 문제를 풀 때 얘네들이 나오는 경우, 그쵸?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얘네들을 공부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텐데, 이게 사실상 너희들 성인이 돼가지고 운전을 한다라고 하면 이 제동거리로 들어가는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일상에 묻어나는 과학적 개념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쌤이 그 운전면허를 딴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되게 오래됐지. 지금 선생님 되게 늦게 딴 편이야. 근데 이 운전면허증 처음 따고 나면 그 안전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받아요. 굉장히 큰 강당에 그 운전면허 합격한 사람들이 다 앉아가지고 안전교육을 받는데, 거기 경찰 아저씨겠지? 경찰 제복을 입은 아저씨가 이제 나오셔가지고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꼭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는데 나중에 교육이 끝나고 나서 집에 가는데 막 몸이 지치더라고. 왜냐면 되게 끔찍한 그런 광경들을 이렇게 비디오로 계속 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CCTV 영상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이야 뭐 사실 영상 여러분들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찾아보게 되면
블랙박스에 담겨져 있는 사고 영상 그냥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10년도 훨씬 전이니까. 그래서 그 사고 장면들을 보는데, 근데 거기서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사고 현장에 대한 부분 중에 제일 끔찍했던 게 질량이 큰, 응? 질량, 요 M값 얘기하는 거죠. 이게 큰 덤프 트럭이라든가 아니면 대형 버스 사고에 대한 부분을 보는데, 와, 진짜 엄청 무섭더라고요. CCTV 영상을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여기 대형 버스가 이런 식으로 운동 방향이 있어요. 이게 뒤에 뭐 차들이 이렇게 따라서 오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CCTV가 아니라 필리핀이었었던 것 같은. 그리고 필리핀이나 이렇게 베트남 이런 데 가면 오토바이라든가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어떤 운전자가 앞에서 이렇게 우로 갔다 좌로 갔다, 앞에서 계속 이제 뭔가 정주행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지그재그 약간 고개 운전처럼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 마셨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 근데 이제 대형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이 조그만한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게 눈에 잘 안 보여요. 시야 범위 안에 안 들어올 때가 있어. 그래서 이 운전자가 앞에서 계속 이렇게 고개 운전을 하다가 결국에는 부딪혀요. 이 앞쪽에 와가지고 부딪히고 나서 깔려. 이 버스에 깔리는 장면이 나와요. 되게 무섭지.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 영상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운전자가, 기사님이 여자분이셨어. 아줌마셨는데 그 아줌마가 버스를 운전하고 있고 앞쪽에 이제 마찬가지로 오토바이였어요. 그러니까 난 이거 보고 오토바이가 와 진짜 위험하구나라는 걸 새삼 다시 느꼈는데, 오토바이랑 부딪혔어요. 충돌을 하고 나서 브레이크 당연히 밟았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깔려. 근데 이게 멀리서 지금이야 뭐 화질이 좋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정도로 화질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멀리서 이제 보여주는데 이 오토바이가 밑에 깔리는 장면이 슬쩍 보여지고, 그 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CCTV가 블랙박스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 운전자, 그 아줌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거기에 이제 탑승하고 있는 승객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다 들을 수가 있거든요. 음성도 녹음이 되니까. 근데 브레이크를 분명히 밟기는 했는데 이게 덜컹덜컹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기사 아주머니께서 어머 어떡해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그렇죠? 이제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밟고 지나간 거지. 그치? 그때 당시에 이제 경찰 아저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뭐가 문제인 것 같나요? 너희들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니? 이제 보통 사람들 그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바로 이제 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할 수 있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질량이 크게 나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브레이크 밟게 되잖아요. 그러면 차가 뒤집혀요. 질량이 커져요. 그럼 제동거리도 같이 커져요. 비례 관계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속력이 커지잖아요. 제동거리 당연히 커지겠죠. 근데 이제 무서운 거는 뭐냐면 질량보다는 속력이 2배, 얘도 2배로 커지고 얘도 2배로 커지잖아. 질량이 2배로 커졌어. 제동거리 2배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아도 빠른 속도로 쓰는 게 아니라 2배만큼을 더 간 다음에 쓴다는 얘기지. 근데 속력 같은 경우에는 속력이 2배가 되잖아요. 근데 항상 위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제곱근을 여러분들 눈여겨서 봐줘야 되는데, 속력이 2배라고 하더라도 위에 제곱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되는 거예요. 2를 2번 곱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된 거니까 제동거리도 결국에는 4배가 되는 거구나. 질량 2배하고 속력 2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질량이 2배가 되면서 제동거리가 2배가 돼서 섰지만, 속력이 2배가 되면 제동거리는 이번에 2배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배까지 간 다음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속이 그만큼 어떻다라는 거야. 무서워 얘들아. 되게 무서워. 그래서 제동거리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차가 조금 작다. 그러면 제동거리가 조금 짧을 거예요. 차가 좀 무겁다. 그럼 제동거리 길 거고, 그 다음에 차가 아무리 작다라고 하더라도 과속을 하게 되면 속력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럼 제동거리가 같이 커질 겁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운전을 근데 니네가 운전할 정도 되면 자율주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치? 뭐 운전 조심히 해. 뭐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기계가 알아서 운전해 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자동차 속력과 제동거리로 들어가는 부분 같이 얘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항상 이제 기억해 줘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정말 얘네들 지금 심화이기는 한데 시험 문제 얘네들이 출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 공식이 생각나셔야 돼요. 운동 에너지가 1로 전환이 되는데 2분의 1 mv 제곱은 fs. 그러니까 공식을 정리하면 요거죠. 2분의 1 mv 제곱 그다음에 fs. 여기에 들어가는 질량과 속력의 값이 변함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온전히 누구한테 영향을 준다? 이 제동거리라고 하는 S값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돼요. 만약에 문제상에서 질량하고 속력이 각각 2배씩 증가했다 그러면 질량이 지금 2배잖아요. 그 다음에 속력도 2배지만 속력 위에는 항상 제곱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조건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동거리가 1m였대. 근데 질량하고 속력을 2배씩 늘렸대. 그치? 그러면 여기 2에다가 2 두 번 곱한 거니까 여기는 2는 4, 4배죠. 여기 앞에 있는 2하고 곱해주게 되면 4, 2, 8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운동 에너지는 8배인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8배 해주셔야 돼요. 그럼 제동거리가 얼마로 늘어나는 거예요? 8m로 늘어나는 거예요. 질량하고 속력을 각각 2배씩 늘렸는데 제동거리는 총 8배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걸 계산해낼 수 있으셔야 돼요.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첫 번째 조건을 보여주고 두 번째 조건에서는 뭐 질량을 얼마만큼 늘렸다, 속력을 얼마만큼 뭐 늘렸다, 줄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줄 겁니다. 이제 그럼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 배수를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자동차 속력과 제동거리로 들어가는 부분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내신 특강에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안녕.